네, 뭐 미국 국가대표 농구팀 선수 12명이 이제 각자 좀 주목해야 될 그 수치들, 그런 슛 성공률이라든지 뭐 수비를 잘한다든지, 그렇게 각자 그 한 명의 선수에 대해서 어떤 주요한 어떤 통계 자료, 그런 것들을 얘기해 놓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2024년 미국 국가대표 올림픽팀은 이제 19번째 성인 농구 국가대표팀의 조합이고요. NBA 선수들로 구성된 조합이고, 이제 이때까지 했던 19번의 선수 구성 중에 가장 이제 그 평균 연령이 높다. 평균 연령이 30.5세, 그러니까 30살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신 이제 평균 연령이 높으니까 시즌도 많고, 총 이제 소화한 시즌이 125 시즌이고, 이게 이제 19개의 농구 대표팀 구성 중에서 가장 많은 시즌을 소화했고,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1160경기를 소화를 했고, 이게 기존에 가장 많이 소화했던 어떤 플레이오프 경기보다 300경기 이상, 301경기 많은, 그래서 뭐 경험 면에서는 엄청나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오래된 그 선수 구성이지만, 어, 8개의 올 NBA 셀렉션이 있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2023, 24 시즌에 올 NBA에 선정된 선수가 8명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나이가 들었지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1996년, 6년에 그 8명이 그 당시에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그 12명의 선수들에서 뭐 그 좀 기억해 두어야 할 주요한 정보, 그런 것들을 각 선수마다 하나씩 표기를 했습니다. 뱀 아데바요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애미 히트 선수이고요. 센터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에서 0.86 득점을 이제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뱀 아데바요가 막을 때. 아데바요가 아이솔레이션 플레이, 그러니까 이제 1대1, 쉽게 얘기하면 1대1 장면에서 수비를 했을 때 0.86 득점밖에 허용을 안 했다는 거고요. 지난 3시즌 동안에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게 500번 정도의 토탈 아이솔레이션을 적어도 수비를 했던 37명의 선수들이 그 집단에서는 두 번째로 잘한 성적이다. 그거 역시 이제 한 시즌만이 아니고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그 정도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에 데빈 부커 같은 경우에는 가드고 피닉스 선즈 선수입니다. 부커는 이제 6.9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 시즌 2022-23 시즌의 5.5 어시스트에서 또 상당 수치 6.9 어시스트니까 굉장히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가드의 안정성 지표인 어시스트 턴오버 레이쇼가 2.65니까요. 6.9개의 어시스트를 하는 동안 2점 몇 개 정도? 그 정도의 아마 턴오버를 기록한 거이고, 2.65의 수치가 좋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경력상의 가장 좋은 수치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경기도 안정적이게 운영을 하면서 턴오버도 적었고 어시스트는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득점 10어시스트를 적어도 기록하는 걸 8경기를 20득점 10어시스트 이상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어, 어, 지난 시즌, 지난 시즌, 이렇게 두 시즌을 합했을 때도 8경기를 못했다는 거죠.
아마 이제 어시스트 수치가 모자랐겠죠. 뭐 20득점은 밥 먹듯 하던 선수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그 점수와 어시스트 비율, 이 비율 역시도 지난해 굉장히 좋았다. 데빈 부커에는 어시스트, 어시스트가 굉장히 뭐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테판 커리 같은 경우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가드이고요. 지난 시즌은 뭐 5번째였습니다. 뭐냐 하면은 커리가 적어도 300개의 3점 슛을 성공했던 5번째. 그러니까 이전에 300개의 3점 슛을 4번 기록을 했었다는 얘기고요. 지난해가 이제 5번째로 또 300개 이상 3점 슛을 기록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제 300개의 3점 슛을 넣었던 총 2개 시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점 라인이 생긴 45년 동안 다른 선수들 이제 300개의 3점 슛을 기록했던 그 선수들은 뭐 두 번의 시즌을 가졌다는 거죠. 300개의 3점 슛 이상을 만든 그 시즌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커리가 3점 슛 면에서는 이제 독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앤소니 데이비스는 센터 역할이고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 소속입니다. 데이비스는 평균 24득점, 10리바운드와 2블록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7번의 뭐 시즌 7개의 시즌에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수치들이 이제 적어도 50경기 이상을 소화했던 경우에 에 대해서만 이제 24, 10 리바운드, 2블록 요 부분을 7번 시즌에서 기록했다. 이건 이제 카림 압둘 자바 동률인 거고요. 그리고 샤킬 오닐은 9번 기록 중이니까 샤킬 오닐의 기록을 깨려면 이제 2시즌을 더 이런 수치들을 기록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케빈 듀란트는 포워드구 피닉스 선즈 소속입니다. 그리고 듀란트는 뭐 유일한 선수입니다. 뭐 유일한 선수가 어떤 유일한 선수냐? 적어도 400득점을 드라이브 이제 돌파로 기록을 한 선수. 그리고 캐치앤슛 점퍼를 400득점을 기록한. 그리고 풀업 점퍼를 400득점 이상. 이거는 뭐냐면은 올 토탈 패키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브인도 잘하고 캐치앤슛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풀업 점퍼도 잘했던 그런 유일한 선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케빈 듀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들로만 봐도 아직까지는 NBA의 최고의 피니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앤서니 에드워즈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가드이고요. 이 선수가 뭐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슈팅 퍼센트 TG 그러니까 그 득점 효율 이런 부분이 이제 퍼센트가 루키 시즌에 이제 52.3%에서 57.5%까지 증가는 꽤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뭐 경기당 25득점을 이상한 선수인 18명의 선수들 중에서는 여전히 14번째를 기록을 하고 있다. 효율 면에서는 아직까지 뭐 조금 더 좋아져야 된다. 하지만 뭐 그런 걸로 설명을 하기 힘든 선수인 거는 이게 에드워즈가 득점을 거두는 것 자체가 그 같은 2점이라도 임팩트가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스페셜한 선수라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뭐 클러치에 레이업을 하더라도 뭐 예전에 그 대단한 선수와 같은 향기가 풍기는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 할 연건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엘 엠비드 같은 경우는 센터 포지션이고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소속의 선수입니다. 엠비드는 NBA 역사상 2번째 선수가 되었고요. 어떤 2번째 선수냐 하면 적어도
500분 이상 출전 시간을 가지고 음, 어, 가진 이제 500분 이상 출전한 선수 중에서 이제 스코어 득점을 한 게 출전 시간보다 많은 예,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출전 시간 1분 했으면 1점은 적어도 득점한 이 선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36분당 37.2득점을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평균 기록이 이제 뭐 많이 뛰는 선수는 이제 40분 조금 밑을, 그러니까 한 36분이 보통 주전 선수의 그 출전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엔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전 시간이 그만큼 36분 이렇게까지는 못 뛰었다는 얘기죠. 평균 득점이 만약 그랬다면 이제 뭐 35득점 이상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출전 시간은 좀 작았으나 36분으로 이제 만약에 환산을 한다 그러면 37.2득점이라는 엄청난 고득점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뭐 조엘 엠비드 선수도 뭐 그 센터의 그 엄청난 키와 그리고 부피 볼륨을 가지고 있는 그 스페이싱을 차지하는 그 볼륨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기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건강만 하다면 굉장히 막기 어려운 그런 선수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타이리스 할리버튼 같은 경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 소속의 가드이고요. 할리버튼의 어시스트 턴오버 레이쇼가 4.73입니다. 아까 그 데빈 부커 같은 경우에 2점 얼마였잖아요. 거의 2배에 가까운 거고, 그만큼 안정적인 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제 뭐 경기당 10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뭐 어떤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다. 그런 선수들이 이제 88번이 있었다는 거고요. 46시즌 동안 물론 이제 그 통계 자체가 이제 계산되기 시작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6시즌 동안 88번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적어도 10어시스트 이상한 기록한 선수가 그 중에서 이제 아마 4.73 을 기록을 했으니까 10개 어시스트하고 2개 조금 넘는 턴오버를 기록했다. 그만큼 안정적이다. 그래서 타이리스 할리버튼 하면 안정성의 대명사, 그리고 번뜩이는 패스, 그리고 엉성한 슈퍼의 정확한 3점 슈터. 수식어가 많겠네요. 네. 어쨌든 조금 약팀이었던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다시 무대의 중심부로 끌어올리고 있는 타이리스 할리버튼입니다. 예, 주루 할러데이는 이제 보스턴 셀틱스 소속의 가드이고요. 지난 시즌 코너 3점 슛에서 무려 60%를 기록을 했어요. 60.4%를 기록을 했고, 이것도 그냥 뭐 숫자가 너무 작으면 안 되니까 적어도 이제 75개 이상, 75개의 3점 슛을 시도한 28시즌 동안에 선수들에서는 최고 60% 마크를 했으니까 코너 3점 슛의 어떤 그 경우에 해당하는 선수들, 그 선수들 중에서 최고를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는 포워드이고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 소속입니다. 제임스는 리그의 지난 시즌에 이제 4쿼터의 득점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평균 득점 1위라는 얘기가 아니고 4쿼터의 평균 득점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1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제이슨 테이텀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가드라고 되어 있는데 가드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의 포워드 역할을 하는데, 아이솔레이션 같은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가드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가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스턴 셀틱스 소속이고요. 테이텀은 이제 3명의 선수 중 1명이다. 어떤 3명의 선수냐? 지아니스 안테토쿤보, 그리고 루카 돈치치,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 인 거겠죠.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적어도 25득점, 7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 그게 이제 지난 4시즌 동안 각각. 그래서 제이슨 테이텀은 25득점, 7리바운드, 4어시스트 이상을 지금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뭐 그냥 득점만 25득점해도 보통 팀에서 이제 리딩 스코어거든요. 7리바운드면 뭐 리딩 리바운드라고는 좀 보기 어렵고, 4어시스트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두 번 2위나 혹은 3위 정도의 기록을 할 수 있죠. 그만큼 이제 경기 자체를 많은 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득점에 뭐 리바운드를 한 개당 뭐 1점씩 예를 들어서 뭐 환산을 한다고 쳐도, 그죠? 그러면 뭐 한 33득점 정도 되고, 4개 어시스트로 한 10득점 정도를 기여한다고 보면은 한 40점 이상 기여를 한다고, 그 어떤 40점 이상의 일어나는 플레이에 기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데릭 화이트 역시 이제 보스턴 셀틱스의 데릭 화이트 가드이고, 이 선수는 뭐 그냥 안 이뻐할래야 안 이뻐할 수 없는 그런 선수입니다. 화이트는 유일한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 55% 이상의 슛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 하면은 300번 이상의 2점 슛 시도에서 55% 이상, 그리고 300번 이상의 3점 슛 시도에서 38% 이상, 그리고 100번의 프리드로우 어템프트에서 90% 이상. 예, 뭐 조금 뭐 수치가 이상하긴 합니다. 원래 이제 5, 4, 9 이렇게 해서 180 클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또 2점 슛이 또 55% 훌쩍 이렇게 넘어가고, 뭐 또 40% 3점 슛 기록하는 선수는 좀 더 없으니까 조금 내려서 이제 38% 이런데, 뭐 그런 걸 떠나서 데릭 화이트 선수는 필요할 때 한번 해주는 선수, 소리 나지 않게 강한 남자 데릭 화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각각 선수들에 대해서 그 특장점 하나, 그러니까 이 선수 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특징,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보스턴 셀틱스가 아무래도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데릭 화이트, 제이슨 테이텀, 그다음에 주루 할러데이, 이렇게 세 명의 선수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LA 레이커스 뭐 인기팀 두 팀, 뭐 피닉스 선즈, 뭐 데빈 부커, 그다음에 케빈 두란트 두 팀. 골든 스테이트 월리어스는 이제 뭐 스테판 커리 한 명을 배출을 했다. 모든 선수들이 뭐 전부 다 그 팀의 얼굴인 선수들로 굉장히 센 미국 대표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르브론 제임스의 리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난히 우승할 것 같기는 하지만 뭐 국제 대표팀들이 또 쉬운 팀이 없기 때문에 경기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를 것 같고요. 우선 그 스쿼드 선수 구성상 미국이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국가대표팀이 올림픽에서 어떤 경기 모습을 보여줄지 또 기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